네, 안녕하세요. 18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올스타전이 오늘 열렸었죠. 저는 아침 시간대여가지고 못 봤는데 나름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득점 수 보니까 190대 170 그쯤 스코어가 났던데 볼거리도 많았던 것 같고, 물론 그 전날에 전야제가 훨씬 더 볼거리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래저래 좀 코비의 마지막 올스타전이었기도 했고 이것저것 의의가 많이 있었던 올스타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컨텐츠는 매주 월요일마다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특집 형식으로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전반기를 결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혼자 얘기하는 거는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게스트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일일 게스트로 온 우리 박사님 친구 그리고 같이 판타지 리그를 하고 있는 이름 말해야 되나? 상관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정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셨는데 다들 자신감이 넘쳐나시는 것 같아요. 저랑 되게 친하고요. 제가 집에서 녹음을 하는데, 네, 집으로 초대를 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먹을 게 라면밖에 없는데, 네, 녹음 끝나고 라면이나 먹이고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일단 리뷰부터 읽고 시작할게요. 리뷰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가 되게 길어서 2월 12일에 KC야 정신차려님이 또 그 방송을 들은 직후 또 바로 남겨주셨습니다. 17화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방송이 겉될수록 언변과 진행 스킬이 더욱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매번 팡콩남 박사님을 귀찮게 해드려 송구스럽네요. 하든 트레이드 이후 주전 포가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구딘을 버리고 센터들을 영입했는데 그 당시엔 하고 나서 엄청 후회되었는데 바로 젤리스 베일리스를 데려와서 아주 대만족 중입니다. FM마다 틀리지만 구딘같이 40분에 육박하는 플레잉 타임보다 3점슛 3개씩 넣어주고 12득점 4 리바운드 5 어시스트 해주는 더들리나 베일리스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FA 영입이 진짜 애매할 때 팡콩남님의 기준은 뭡니까? 예를 들어 구딘과 베일리스가 비교 대상이죠. 팀에서 대놓고 밀어주고 스탯도 괜찮게 나오는 중입니다. 반대로 베일리스는 딱 백업이지만 3점슛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20분 남짓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이 Q랭크와 랭크 이 두 개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바로 더마르 캐롤을 영입했습니다. 14년 스탯과 15년 스탯을 보니 11.5, 1.8에 스틸 1.5개, 3점슛 1.7개, 14년, 15년 아주 비슷합니다. 딱 카스피가 떠오르더라고요. 오히려 못하죠. 야투율이 카스피가 더 좋으니까. 근데 Q랭크가 56위입니다. 이 선수가 오토픽으로 4라운드에 뽑혔던 저희 리그 GM분의 분노가 생각이 나는데 무슨 기준으로 Q랭크를 선정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10라운드 언더리 쩌리 수준인데 비가 많이 오네요. 언제나 안전운전하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일단 항상 리뷰가 400자 제한인데 400자를 꽉꽉 채워가지고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FA 영입이 애매할 때 어떤 카테고리가 가장 부족한가를 떠올리는 게 일단 급선무인 것 같아요. 3점이 부족하다 그러면 3점슛을 딱 이제 격려를 해가지고 3점슛이 제일 많은 선수 중에서 이제 경기 출전이 얼마나 가능하고 또 턴오버 그런 거 득점 또 많이 하는 선수 이것저것 따져서 그 팀의 상황에 맞게 잘 데려오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거기서도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는 이제 거기서 이제 기호에 맞춰서 영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야투율이 낮거나 턴오버가 많은 선수를 별로 안 좋아해서 좀 그런 거에 해당이 되면은 좀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Q랭크는 저는 별로 참고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참고 사항이 아니어서 ESPN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가끔 그냥 넘기는 부분이 많고, 더마르 캐롤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로 이적한 후 들어 누워가지고 먹튀의 그 전형적인 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부상 때문에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실히 매력도가 확 줄었죠. 지난 시즌에는 딱 득점 3점, 리바운드, 스틸, 블락 이것저것 고루고루 다 해주는 지저분한 선수였는데, 그래서 Q랭크보다는 올 시즌 평균 스탯이나 최근 10경기 스탯을 위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딘하고 베일리스를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냥 두 선수만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구딘은 아무래도 피닉스의 나이트 선수가 복귀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베일리스가 오히려 안전한 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마카엘이 좀 기복이 있기 때문에 베일리스는 그에 비해서 부상만 없으면 꾸준한 스탯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고 3점슛이나 어시스트도 괜찮게 찍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딘하고 베일리스? 저 같은 경우에는 구두인을 차라리 쓸 것 같아요. 저는 팀 자체가 좀 안정적이어서 아, 좀 한 번씩 폭발하는 선수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어린 선수들 많이 봐서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데리고 있는 선수가 쿤보도 있고 포르징기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데빈 부커도 쓰고 있어요. 그래갖고 좀 한 번씩 터지는 선수들을 좋아해서 어차피 안정적인 팀이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FA로 쓰는 경우고 베이르스보다는 구두인을 한 2, 3주 쓰고 이제 또 다른 FA를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KC의 정신차려님께서는 뭐 리그가 좀 약간 탄탄한 리그고 막 경쟁이 좀 치열한 리그시다 보니까 좀 구딘이 폭발력은 있지만 기복이 좀 있어가지고 가끔 똥을 쌀 때가 있거든요. 한 자리 득점하고 막 턴오버 엄청 하고 일단 턴오버가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평균 턴오버가. 그래서 베일리스가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뭐 판단은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고. 네, 이제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이제 그 전반기 결산인데 역시나 판타지 그 팟캐스트인 만큼 그냥 스탯에 입각한 전반기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라운드 탑 10을 다시 한번 뽑아보고요. 또 이제 판타지 스틸픽 또 10명을 뽑아보고 이와 반대로 또 완전 망해버린 선수들 10명을 뽑아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시즌에 대비해서 부활한 선수들 10명을 한번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라운드 픽 탑 10. 네. 일단 제가 일단 주도적으로 작성을 해봤고 뭐 옆에 계신 친구가 계속 뭐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죠.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얘기를 할 테고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1픽으로 무조건 커리라고 생각합니다. 커리는 뭐 드래프트 할 때도 계속 1픽 후보로 강력한 1픽 후보로 언급됐던 선수고 실제로 1픽의 포스다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MVP 리피트 후보고 또 골든스테이트도 워낙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1픽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100이면 100 변동이 없을 것 같고 이제 2픽부터가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한데 저는 역시나 또 스탯에 입각을 한다면 저는 웨스트브룩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4득점 8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하고 있는데 일단 리바운드 쪽이 굉장히 그 가드 쪽에서 굉장히 좋은 편이어가지고 물론 턴오버가 4.2개나 되고 3점슛이 29%밖에 안 되지만 그거를 능가하는 스탯에서 찍어주는 그런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웨스트브룩을 2픽으로 뽑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2가 스틸인가요? 혹시? 네. 제 생각에도 웨스트브룩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웨스트브룩, 하든, 두란트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거의 르브론까지. 근데 오히려 폭발력이나 그리고 여러 측면을 다 채운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거기에 스틸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하든, 두란트보다는 웨스트브룩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이 정도지 트리플 더블도 이번 시즌에 엄청 많이 기록했어요. 막 16리바운드, 19어시스트 막 한 경기에 막 이러고 평균이어서 이 정도 나온 거지 최다는 정말 후덜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듀란트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즌에는. 저는 사실 웨스트브룩을 뽑을 수 있었는데 안 뽑았던 이유가 이제 듀란트가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거의 시즌 아웃 당하고 이번 시즌 복귀해서 좀 공존하다 보니까 스탯 하락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공이 두 쪽으로 몰리면 몰렸지. 좀 약간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3픽은 이제 하든. 하든도 물론 웨스트브룩에 비하면 스탯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또 휴스턴도 팀 사정이 안 좋고 해서 그래도 여전히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28득점, 6리바운드, 7어시스트, 2스틸, 3점슛 2.8개. 물론 턴오버가 또 역시나 4.5개로 많은 편입니다만 이 선수의 장점은 무수한 자유투 성공률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자유투 카테고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선수? 흔치 않은데 저는 하든 한번 써봤었는데 이 선수 자유투에 비하면 야투가 너무 좀 아쉽지 않나. 지금 뭐 4할 2푼 7리 42%인데 제가 쓸 때는 40? 41%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조금 아쉬웠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4픽으로는 이제 좀 밀렸는데 듀란트. 네, 듀란트 28득점 8리바운드 어시스트 3턴오버 3개. 야툴이 51%, 자유투가 90%. 근데 뭐 야툴로 따지면 거의 180 클럽에 도달하겠죠. 근데 저는 듀란트 갖고 계시나요? 네, 맞죠? 그렇죠. 듀란트를 맞죠? 갖고 있죠. 제가. 어떠세요? 좀 DTD로 많이 빠지긴 하는데 확실히 요즘 몸 올라온 것 같고 그리고 3점도 좋고 전반적으로 야투가 너무 좋아갖고 맞죠.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3점 슛도 좋고. 르브론이랑 듀란트의 차이가 이제 야투는 거의 비슷해도 3점 슛이랑 자유투 쪽에서 이번 시즌에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르브론의 장점은 이제 어시스트 쪽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렇게 뭐 확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비교 위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듀란트가 르브론도 좀 클리브랜드가 좀 이번 시즌에 좀 팀 문제로 좀 고생한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듀란트가 좀 의외로 괜찮은 부분이 블락 부분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1대1 수비할 때 상대 그대로 찍어내린 수비를 많이 해갖고 블락을 한 경기에 3-4개씩 찍은 날도 있어서 그거 덕도 많이 보더라고요, 저는. 전 듀란트를 써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맨날 그냥 스탯만 읽고 그랬는데 뭐 또 요즘 최근에는 뭐 부상 그런 거 없었나요? 최근에는 부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 DTD 나오고 하는데 이제 점점 서부 이제 순위 싸움에 들어가면서 듀란트도 계속 뛸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웨스트브룩이 살짝 제 예상으로는 다른 스탯은 몰라도 득점은 좀 내려가고 어시스트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웨스트브룩이 득점을 포기할까요, 과연? 야투율이 떨어지는 아니었어도 득점을 포기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경기를 보면은 좀 제 생각에는 오클라호마는 웨스트브룩이 좀 더 조율이랑 다른 선수 살려야지. 그러니까 트리플 더블 같은 기록으로 가야지 어시스트 15개씩 해야지 경기가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서 감독도 만약에 그걸 안다면은 저랑 생각이 비슷하면은 좀 웨스트브룩의 플레이를 그쪽으로 바꾸고 듀란트가 좀 더 공격을 많이 하게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 정도로 하고 5픽으로는 이제 조금 좀 의외의 픽을 뽑아봤는데 5픽으로 타운스를 뽑아봤습니다. 타운스 이번 시즌에 데뷔했는데 이번 그 드래프트 때 타운스가 되게 많이 밀렸어요. 왜냐면 잘 모르고 예상 스탯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좀 신인들은 항상 밀리는 편이었는데 지난 시즌에도 위긴스 파커가 굉장히 좀 하위 픽에서 뽑혔었는데 오히려 위긴스 파커보다 데뷔 시즌에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타운스가.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에는 이제 1라운드 픽으로 충분히 뽑힐 만한 선수라고 하는데 이 선수 현재 스탯이 17득점 10리바운드 2블락 그리고 턴오버는 2개 정도 하고 있고 야투가 54% 자유투가 85%입니다. 네, 정말 빅맨치고 자유투가 정말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또 3점 슛도 가끔 한 개씩 넣어주고 되게 슈터치가 좋은 선수여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선수입니다. 또 미네소타가 유망주들이 많아서 아직 포텐이 덜 터지긴 했지만 포텐이 터진다면 또 어느 정도까지 터질지 모르겠는 팀이다 보니까 타운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타운스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중반에 살짝 출전 시간 보정 못 받았을 때 맞아요. 스탯 하락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 외에는 지금 꾸준히 30분 이상 출전하면서부터는 거의 20씩을 찍어주고 블락도 많이 하니까 상당히 괜찮은 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데려왔어요. 가치가 제일 낮을 때 데려와가지고 잠깐 쓰다가 안 되겠네 하고 팔았는데 다시 올라오더라고. 엄청 실수죠. 그거 엄청 실수죠. 그래서 데려온 선수가 몰로였는데 몰로도 괜찮긴 한데 몰로도 괜찮죠. 타운스가 훨씬 낫죠. 어쨌든 1라운드 픽 후보로 충분히 이제 올라올 예정인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픽으로 르브론. 네. 르브론은 사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듀란트에 비하면 조금 밀리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르브론은 르브론이다. 25득점 7리바운드 7어시스트 딱 지금 그 정도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25-77을 유지하는 선수가 NBA 역사를 뒤져봐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뭐 그래도 물론 뭐 그 마이애미 시절에 그 정말 미친 듯한 포스를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르브론은 르브론이다. 다만 조금 불안한 점이 있다면 뭐 자유투가 좀 떨어진 거 71%? 좀 많이 흘리더라고요. 요즘 컨디션 안 좋은 날에는 5할도 못 넘기고 네. 그리고 7픽으로는 이제 좀 7픽부터는 정말 스탯 찌질이
과에 속하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 이제 릴라드. 네, 릴라드는 사실 이번 시즌 좀 스탯 상승이 예상됐던 선수였는데 역시나 스탯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4득점 4리바운드 7어시스트 3점슛 2.9개 턴오버 3.3개 또 야투 42% 제야투 86%입니다. 다만 이 선수가 지금 족저근막염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뭐 부상 솔직히 거의 없고 한데 근데 데려올라다가 말았거든요. 족저근막염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시나요? 뭐 부상 이슈가 또 다시 터질까요 후반기에 릴라드가? 근데 족저근막염이 쉽게 낫는 병이 아니어가지고 그게 그쵸 완치가 되지 않는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이번에 신발도 괜찮게 나왔고 근데 그 문제 때문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 아디다스랑 계약이 끝나고 나이키랑 다시 나이키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어디서 그래요? 들었던 것 같아요. 신발 릴라드 계약한 계약을.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 뭐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저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어갖고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릴라드도 이제 아마 치열하게 순위 싸움 하면서 계속 뛸 거라서 언제 다시 족저근막염이 올지 몰라서 감독이 조금 그렇게 출전 시간 관리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죽어라 뛰게 해주는 그쵸, 거. 계속 뛰죠 네, 릴라드는. 네. 그래서 한 7경기, 8경기 결장을 한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뛰었는데 근데 또 지금 포틀랜드가 의외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쵸. 8위? 8위 7, 8위? 의외로 휴스턴이 좀 휴스턴은 위험할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유타, 유타는 올라갈 것 같고 유타랑 포틀랜드랑 세크라멘토 경합인데 세크라멘토도 지금 너무 내분이 심해가지고 아마 안 될 것 같고 두 팀 올라올 것 같은데 뭐 재밌어요 둘 다 확실히. 포틀랜드는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중심에 릴라드가 있다는 거. 다만 이제 부상이 항상 걱정되긴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워낙 또 많이 뛰다 보니까 언제 또 퍼질지 모르는 거고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8픽으로 갈매기 앤서니 데이비스. 망픽으로 넣을까 하다가 아직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넣진 않고 여기에 1라운드 픽에 넣어봤습니다. 뭐 이 선수 뭐 1라운드 드래프트 할 때만 해도 1픽 후보다 막 이랬고 또 3점 슛을 연구하고 있다 해서 시즌 초반에 3점 슛을 많이 던졌지만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또 뉴올리언스 또 엄청 팀 성적이 초반에 정말 안 좋아가지고 되게 앤서니 데이비스도 고생 많이 했는데 또 최근에는 올라왔지만 생각보다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갈매기가 요번에 벌크업을 해갖고 좀 전반적으로 둔해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본 경기에서 갈매기가 속공 덩크를 미스를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보기 흔치 않은 건데 그걸 딱 보고 좀 뭐지? 그죠 뭐지 싶었죠. 근데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갈매기가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길면은 더 잘해질 선수일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온볼 플레이어는 아니잖아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온볼까지는 아닌데 오히려 주면 오히려 이득될. 온볼을 하면은 일단 스킬도 있고 패스도 안 보는 선수가 아니어서 오히려 좀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지금 뉴올리언스에 좀 공들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꽤 있어서 뭐 주랄러데이나 뭐 라이언 앤더슨 또 누구 있죠? 에릭 고드는 지금 부상 나있고 타이릭 에반스. 타이릭 에반스도 시즌 못했죠. 어쨌든 뉴올리언스도 충분히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부상이 역시나 또 앤서니 데이비스도 이번 시즌도 역시나 또 부상으로 잔부상을 여러 경기 쉬고 해서 다음 시즌에도 또 1픽 후보로 거론이 될 수 있을지 이번 시즌만 본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커즌스한테 밀리지 않을까 이대로라면. 뭐 바로 앤서니 데이비스 바로 밑으로 커즌스를 뽑아왔는데 사실 스탯만 보면 커즌스가 훨씬 나아요. 27득점 11리바운드 3어시스트 뭐 블락 하나 3점슛 1.2개. 네. 턴오버가 3.7개인데 제가 커즌스를 좀 밑으로 뽑은 이유가 센터 치고 야투율이 너무 낮은 거. 네, 44%. 44%는 거의 슈터인데 정말 슛 셀렉션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센터면은 기본으로 50%는 넘겨야지 센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커즌스가 악마의 재능이긴 합니다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세크라멘토를 떴으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세크라멘토에서 폭군놀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팀 가가 좀 제어를 받으면 훨씬 더 좋은 선수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도 그렇고 커즌스도 그렇고 둘 다 연장 계약을 소속 팀에서 체결을 했기 때문에 더 오래 뛰어야 되긴 하겠지만 또 그렇다 커즌스는 또 보스턴이랑 또 연결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LA 레이커스랑도 연결됐었고 물론 레이커스가 팔진 않았지만 커즌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커즌스 매우 좋아합니다. 아 좋죠. 사실은 제가 드래프트 하면서 생각을 한 게 그 야투 자유투를 별로 생각하지 말자였어요. 그거는 좀 맞아요. 선수들 컨디션이랑 이런 전반적인 거 확률 싸움은 쉽지가 않아서 계산하는 게 처음 해보는 거고 요번에 판타지를 그래갖고 커즌스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리바운드 득점 거의 블락 어시스트 다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순위에서 봐서는 저는 한 하든 바로 밑까지 늘 수도 드란트 바로 밑까지 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가끔씩 한 경기씩 안 나오고 막 이러는데 스탯을 다른 선수들 2배씩 찍는데 한 명 안 나오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딱 평균으로 쪼개지니까. 커즌스가 이번에 1라운드 후반에 뽑혔죠. 그쵸. 네. 주로 그랬을 겁니다. 주로 그랬는데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유저분 성향에 따라서 중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뭐 진짜 맘먹고 뽑으면 4픽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 픽으로는 조너를 뽑아왔는데 다른 것보다 그냥 득점 어시스트가 정말 특출나서 뽑아왔습니다. 뭐 크리스폴을 언급할 수도 있는데 좀 새로운 선수를 한번 언급해보고 싶어서 조너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뭐 물론 역시나 아직 좀 완전히 스텝업한 느낌은 아니에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야투도 아직 그렇게 좋지는 않고 3점 슛도 1.5개 뭐 포인트 가드 뭐 3점 잘 넣는 선수 치고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워싱턴의 팀 성적도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좀 다운되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개인적인 스탯으로만 본다면 확실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포인트 가드 치고 그래서 한번 뽑아왔습니다. 이 정도로 했고 또 제가 혹시 뭐 언급 안 한 선수라든지 뭐 마음에 안 드는 선수 있으신지? 조금 아쉬운데 만약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득점이 좀 더 많았으면은 맞아요. 득점이 평균이 지금 14점 몇인데 그게 한 17, 18까지만 올라갔어도 그쵸. 디그린이 탑 10에 뽑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좀 득점 롤이 조금 더 늘어난다면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데 좀 득점 안 할 때는 정말 안 하더라고요. 그쵸, 한 4.5점 네. 넣고 이러니까. 그때 좀 깝깝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그래서 그래도 지금 트리플 더블 좋죠. 1위니까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연속 경기로 막 연속 트리플 더블하고 그럴 때 예, 막 그렇죠. 부럽더라고요. 그때 한 3라운드로 뽑지 않았나요? 3라운드 초반이었나? 제가 그때 3라운드인가 초반. 4라운드인가에 뽑았던 것 같아요. 네. 4라운드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3라운드 초반에 뽑을 때 좀 이르지 않나 싶었는데 잘 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틸픽을 뽑았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순위를 딱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매기지 않고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기 때문에 뭐 그냥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드레이먼드 그린이 5라운드였네요. 5라운드였어요? 네. 뭐했냐? 나 뭐했지? 드래프트 누구 뽑았지? 뭐했냐 나? 아씨. 그때 보시 뽑으셨습니다. 보시. 아씨. 왜 그랬지? 참. 아니야. 보시가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가 뒤에 5라운드가 네. 그 앞에 있잖아요. 드레이먼드 그린의 앞에. 그 전에 뽑은 게 에릭 블레소. 블레소. 참. 애증의 이름이 됐죠. 유독 시즌 아웃 된 선수 많이 뽑아가지고 개고생하죠. 뭐 스틸픽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떠올랐던 선수는 역시나 아이지아 토마스와 더머 데로잔 이 두 선수. 네, 아이지아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처음으로 올스타에 뽑혔고 데로잔이 올스타에 뽑혔던가요? 네, 이번에 떴죠. 네, 그럼 2년 연속 보여주고. 2년 연속 올스타인데 뭐 둘 다 확실히 스텝업을 한 느낌입니다. 아이지아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트레이드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보스턴을 이적을 했는데 그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됐죠. 제가 봤을 땐 피닉스가 정말 잘못 데려온 것 같아요. 아이지아 토마스를 데려옴으로 인해서 팀이 망가지고 드라기치도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아이지아도 결국에는 다른 팀으로 갔고 결국 팀이 거의 공중분해 수준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결국 지금의 피닉스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지아 토마스 현재 평균 스탯이 21.5득점에 3리바운드 7어시스트. 네, 턴오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이지아 토마스의 그 이미지에 비해서는 2.7개 정도고, 야투가 좀 42% 낮긴 합니다만 자유투가 거의 90%고, 또 그리고 데로자는 저는 솔직히 그냥 좀 한계가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하고 안 뽑았었는데, 3점 슛은 없지만 이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좀 많이 스텝업을 한 느낌입니다. 23득점에 4리바운드 4어시스트, 야투가 45%, 네, 많이 올라왔죠. 한 41%, 42% 기록하던 선수였는데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뭐 이 두 선수 어떻게 보시나요? 아이지아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데 야투가 좀 모자라지만 저가 뽑을 수 있었으면 뽑았을 거고, 데로잔을 되게 좋게 보는 게 자유투 부분에서 거의 뭐 매 경기 8개, 9개씩 얻고 한 경기에 못 넣는 날도 있지만 거의 한 개씩밖에 안 놓치거든요. 그 정도면은 상당히 자유투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데로잔이 폭발적으로 어시스트를 많이 하는 경기가 많아요.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라우리랑 같이 뛰니까 라우리가 슛을 많이 쏘기 때문에 데로잔이 파고 라우리한테 빼주는 이런 게 많아서, 그리고 로스도 요즘 많이 뛰면서 맞아요. 데로잔이 파고 코너에서 로스가 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는. 그래서 괜찮죠, 데로잔. 아이지아가 우리 드래프트 할 때 되게 밀렸었어요. 거의 후반 픽으로 밀렸었는데. 그쵸. 그리고 데로자는 제가 한 2년 전에 토론토가 이제 그 유질리 단장 모시기 전에 좀 못할 때 데려왔었는데, 그때 딱 느낌이 토론토에 코비가 있구나. 난사하는 코비가 여기 있었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뽑았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확실히 토론토가 이제 동부 2위였던가요 지금? 그 정도니까 많이 올라왔죠. 라우리도 그렇고 데로잔도 그렇고. 근데 라우리는 제가 1라운드 픽으로 뽑아볼까 생각했는데, 지난 시즌 후반기에 말아먹었던 거를 생각하니까는 좀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다 싶어서 넣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맥칼럼. 맥칼럼도 사실 릴라드와 함께 많이 언급이 됐던 선수예요. 드래프트 할 때 이 선수를 주목해라 하면은 반드시 있던 선수였는데, 역시나 맥칼럼 선수 확실히 스텝업을 했습니다. 스텝업을 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MIP 수준으로 네, 스텝업을 했죠. 20.7득점에 3점슛 2.4개, 3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도 4개, 뭐 야투도 44%, 자유투도 80%. 이 선수가 좋은 게 좀 그 득점 이외에 나머지 스탯이 좀 풍성하더라고요. 나름 슈팅가 치고. 그래서 계속 데려오려고 노력은 했는데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쉽게 데려오기 힘들더라고요. 아마 이 선수도 다음 시즌에는 되게 드래프트 할 때 중반 픽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젊고 또 포틀랜드에서 또 꽤 오래 있을 것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전도 유망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헤이워드와 갈리날리를 뽑아왔습니다. 헤이워드 뭐 유타에서 거의 그냥 완전 1옵션이 됐죠. 확실히 이제 그냥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 선수가 되어버렸는데, 평균 20득점에 5리바운드 3.7어시스트, 3점슛 1.8개 넣고 있고, 야투가 조금 낮긴 한데 뭐 슛을 워낙 많이 던지니까 그냥 그거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3%. 그리고 갈리날리도 좀 덴버에서 약간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9.7득점에 5.4리바운드, 2.6어시스트, 3점슛 1.7개. 이 선수도 자유투를 굉장히 잘 얻어내고 많이 넣는 선수입니다. 88%. 야투가 좀 안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갈리날리도 역시나 부상이 많은 선수인데 이번 시즌 굉장히 부상 쪽에서 많이 벗어난 느낌입니다. 한 6경기 빼고 다 출전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덴버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팀은 아니더라고요. 가끔 경기력이 쓰레기일 때가 있긴 한데, 그때만 빼면은 그래도 덴버가 그래도 사람다운 굿이나 하더라고요. 헤이워드, 제가 시즌 초반에 헤이워드랑 게이랑 트레이드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했거든요. 제가 게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할 걸 그랬어요. 할 걸 그랬어요. 확실히. 몰랐어요. 헤이워드 확실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헤이워드가 지금 그때면 확실히 1옵션이 됐고, 게이는 반대로 오히려 가치가 떨어져 3옵션이 되고 버텨버리더라고요. 론도가 2옵션이 되고. 뭐 하실 말씀 있는지 이 두 선수에 대해서? 갈리날리는 요번에 제가 써봤는데 야툴 때문에 버렸거든요. 너무 맞아, 잘해도. 야툴이 지금 여기 오락가락하죠. 40%라고 써있는데 실제로 써보면 거의 체감은 30%대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확실히 득점력이나 3점이 좋아갖고 자유투가 좋죠. 자유투도 좋고 확실히 자유투도 좋고 해서 괜찮은 선수인 것 같아요. 한 중반쯤에서 뽑았으면은 괜찮은 선수라고 봅니다. 제가 이 선수 되게 밑에서 뽑았었는데 13라운드였나? 그리고 버리셨던 것 같은데. 아니 트레이드를 했었죠. 아 그런가요? 네. 아, 님이랑 저랑 님이랑 했죠. 그래서 제가 레지 잭슨이랑 같이 보내서 제 쓰고 버린 버리고 다음에 내가 다시, 챙기고. 다시 챙겼죠. 근데 그래도 그렇게 예전만큼 그렇게 야투 쓰레기 같은 경기를 펼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한 8경기 중에 한 경기? 요즘 바튼이 많이 써갖고 빈도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아직 야투가 저 정도인 건 조금 의외네요. 체감 야투가 저렇게 낮지는 않았는데. 네, 넘어가죠. 어쨌든 다음으로는 부셰비치는 그쪽이 갖고 계시니까 제가 갖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부세비치 상당히 좋은데 그 센터로서는 살짝 아쉬운 게 블락이 좀 떨어지고 근데 그의 반면에서 그 어시스트 부분이 상당히 괜찮아요. 여기 3어시스트라고 하는데 그래요. 최근 좀 폼이 많이 올라가고 어시스트 좀 더 하더라고요. 맞아. 6어시스트, 7어시스트 줬어요. 뭐 공격 스킬이 워낙 뛰어난 선수인데 이 선수도 인저리 프론이다 보니까 좀 부상 위험이 있는데 최근에는 부상 없이 그냥 계속 잘 뛰는 것 같았더라고요. 올 시즌에는 아웃된 적은 없고 DTD로 한 5경기? 최대 5경기였던 것 같아요 올 시즌. 이 선수도 드래프트 할 때 굉장히 좀 이른 시기에 뽑혔었죠. 2라운드 후반, 3라운드 초반? 그쵸. 2라운드 골픽이었나? 3라운드였던 것 초반이었나?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뭐 다들 그렇게 뽑으셨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만 해도 한 20경기 가까이 쉬어가지고 좀 손해를 봤던 유저들이 꽤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쉬지도 않고 일단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확실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잘 뽑으신 것 같고, 또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부시비치가 이제 좀 리바운드 쪽에 좀 욕심을 내서 좀 평균 리바운드를 두 자릿수로 만드는 게 이제 A급 빅맨으로 확실히 거듭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테디어스 형과 포르징기스를 뽑아왔습니다. 테디어스 형은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선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브루클린이 지금 제로대기 시즌 아웃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2옵션으로 올라온 느낌입니다. 15득점에 9리바운드, 1.7어시스트. 그리고 이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포워드 치고 굉장히 스틸이 꾸준한 점 1.4개. 야투도 51% 좋고요. 다만 자유투가 좀 아쉽네요. 61%. 거의 센터급인데 사실 트리어스 형은 시즌 초반에는 조금 고전해가지고 FA로 가끔 버려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FA로 나올 일이 없는 선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수는 포르징기스. 네, 포르징기스. 초반에는 거의 드래프트 안 되고 거의 FA로 많이 남아있던 선수였는데 확실히 한 개막 4경기 만에 확실히 존재감을 알리고 이제 거의 FA 시장에서 거의 다 사라진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한번 맛을 보려고 해도 볼 일이 없으니까. 제가 절대 안 내죠. 여기 영 포르징기스 둘 다 FA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FA 시장이 너무 넘쳐나요. 경쟁이 너무 심하지가 않아. 경쟁이 좀 빡세야지 좀 재밌는데 웨이버 막 걸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 선수의 장점으로는 일단 득점이나 3점슛도 있긴 한데 블락이 확실히 파워포워드 치고 좋은 편이어서 뭐 키가 워낙 사이즈가 좋으니까 평균 지금 2개예요. 거의 타우스랑 맞먹는데 이 선수도 이제 루키 시즌이니까 이 정도지. 확실히 카멜로가 조금 나이가 더 들고 이제 좀 운동량이 감소하고 포르징기스가 1옵션이 되는 순간 이제 뉴욕이 과연 어떻게 변화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크라우더. 제이 크라우더도 사실 지난 시즌 막판에 좀 이 선수 괜찮다 싶었는데 확실히 이제 주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선수가 론도 트레이드 때 댈러스에서 보스턴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알려진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잘 달리는 선수 그 정도였는데 확실히 이제 노력의 결과 끝에 확실히 주전으로 올라온 느낌. 뭐 스티븐스 감독을 잘 만난 것도 있고 또 지금 14득점에 5리바운드 2어시스트 1.8 스틸 1.8개. 네, 스틸이 좀 좋은 편이더라고요. 또 3점슛도 1.7개 넣고 있고 이런 좀 스몰 포워드 유형을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스몰 포워드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크라우더는 확실히 이번 시즌 끝까지
그냥 그대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부상만 없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론도 네, 론도를 좀 늦게 거론했는데 론도가 그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그냥 뭐 댈러스에 있을 때랑 비슷하네 하다 싶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더라고요. 갑자기 더블 더블을 막 기록하고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고. 그때 너무 슬펐죠. 제 데리고 있다가 바로 버리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그랬거든요. 기억이. 다음 주부터 트리플 더블 연속으로 하고 더블 더블 계속 하고 어시스트 15개씩 찍고. 그 다음으로 데려가신 분이 한 번도 FA로 내보내질 않았다. 절대 안 내보내죠. 이 선수 가치가 굉장히 늘어났죠. 근데 다만 이 선수의 단점으로는 역시나 자유투 문제가 있긴 한데 지난 시즌에 비하면 확실히 자유투가 많이 늘어났어요. 성공률이 58%. 네, 장족의 발전이죠. 지난 시즌 자유투 성공률이 30%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됐을걸요 아마 2할 몇 분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NBA 역사상 가장 낮은 가드 자유투 성공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뭐 득점이랑 어시스트 평균 어시스트와 똑같아요. 11.9 득점은 11.9 어시스트. 사실 어시스트 쪽에서 거의 최강자죠. 근데 다만 의문이 드는 거는 이렇게 스탯을 잘 찍어내는데 왜 세크라멘토는 그 모양일까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도 다음 시즌에 이제 다른 팀으로 옮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고. 두 선수 두 선수 후보가 2명이 있긴 한데 얘기를 할까 말까요? 후드는 조금 이제 내년에 좀 봐야 될 선수 같고 제 생각에는 고탓은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탓이 생각보다 괜찮아졌죠. 더블 더블 계속 해주는 선수고 야투율이 워낙 그냥 평균 득점 평균 리바운드가 한 2씩 올라가는 느낌? 그쵸. 네. 원래는 한 8득점 8리바운드 했었는데 지금은 13득점에 10리바운드 딱 더블 더블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 중간 라운드에서 뽑았으면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네네가 부상이 많아져서 좀 많이 그렇죠. 노쇠화 된 것도 있고 또 폴 피어스 같은 베테랑도 없다 보니까 좀 베테랑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짊어질 짐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고타한테. 그래서 뭐 고타의 클래스답게 다시 또 좋은 활약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진짜 이제 좀 까는 시간. 네, 이제 좀 좋은 말들은 이제 좀 그만하고 이제 악마 모드로 변신해서 망픽 탑10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깔 선수는 더마르 캐롤입니다. 아까 리뷰에 남겨주셨는데 이 선수는 제가 지난 시즌 정말 잘 데려다 썼었어요. 정말 스탯을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다 찍어내는 선수여가지고 정말 좋아했거든요. 애틀랜타 있을 때. 근데 토론토로 4년 60밀 받고 이적을 했는데 토론토가 그 세금이 없다고 해요. 선수한테. 그래서 이번에 좀 토론토로 많이 이적을 했던데 역시나 다름 아니게 또 들어 누우셨죠. 무릎을 붙잡고 또 한번 복귀를 하셨는데 또 다시 들어 누우시고 복귀했을 때 잠시 썼는데 또 바로 눕죠 바로. 또 뭐 지금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자리가 없을 겁니다. 복귀를 해도 또 똑같이 들어놓을 준비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스탯으로는 11.7득점에 4.8리바운드 1어시스트 1.7 스틸. 뭐 스탯은 또 지저분합니다만은 야투 자유투가 정말 처참합니다. 야투가 38%, 자유투가 58%입니다. 애틀랜타 있을 때는 정말 18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70까지는 노려볼 만한 선수였는데 뭐 완전 슛감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토론토가 그렇게 선수 선별하는 능력이 없는 팀은 아니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은 뭐 예전에 토론토를 생각하면 정말 못하는 선수만 골라서 뽑는 팀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좀 이것저것 효율성 따져가면서 잘 뽑았던 선수인데 캐롤은 좀 이번 시즌만 보면은 확실히 오버페이가 아니었나. 애틀랜타 시스템 농구의 전형적인 빠를 받은 선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캐롤은 이번 시즌은 그냥 안 뽑는 게 그냥 속편할 것 같아요. 네. 뭐 돌아와서 잘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다음 시즌을 기약하는 게 유저분들한테는 속편할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유형으로 두 명이 더 있는데 알제퍼슨과 타이러슨입니다. 이 두 선수 정말
판타지 드래프트 하신 유저들한테 정말 똥을 안겨다준 선수 두 명인데, 알자 퍼슨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그 약물 복용으로 5경기 출전 정지를 먹고 또 돌아와가지고 샬럿에선 정말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팀 공격과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혼자 나돌아다니다가 결국 6주짜리 부상을 안고 쉬고 있습니다. 12.5득점 6리바운드 블락 1.1개, 정말 예전만큼의 스탯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FA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 이번 시즌 끝나고 과연 어디로 갈지 좀 궁금해지는데, 샬럿은 아마 재계약을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안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 카민스키라고 있거든요. 카민스키. 카민스키가 조금 롤 많이 받으면은 샬럿 시스템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알잽은 좀 옛날 스타일의 농구를 해갖고 차라리 알잽이 다른 팀으로 가고 주전보다는 이제는 살짝 빅맨, 식스맨으로 나와서 약간 득점 베테랑 좀- 민념만 받고 응. 좋은 팀으로 갈 것 같은 베테랑 느낌? 딱 그거 같아요. 참 데이비드 웨스트 느낌? 작년에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고, 샬럿은 근데 요즘 허즈가 뛰지 않나요? 허즈가 주전으로 뛰지 않나요? 허즈가 많이 뛰죠. 허즈 주전으로 많이 뛰고 젤러도 많이 뛰고 젤라 맞아. 카민스키도 뛰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뛰는 것 같은데 유기적인 농구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거기는 빅맨을 한 명밖에 안 둬서 주로 마빈 윌리엄스가 맞아. 팝콘을 마블리리엄스가 뛰더라고요. 마블리리엄스 스틸픽인데 나는 스틸픽이죠. 확실히 스틸픽이죠. 블락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알제퍼스는 어차피 샐러리도 좀 많이 잡아보니까 그 샐러리 남는 샐러리로 뭐 빅맨 하나 물어도 되고 괜찮을 것 같아요. 바툼이랑 MKG 있으니까 뭐 포워드 쪽은 괜찮을 것 같고. 바툼 FA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야, 요번에 데려왔잖아요. 아. 요번에 뭐 단기 계약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으니까 그냥 뭐 어쨌든 알제퍼스는 아마 이번 시즌 끝나고 이동이 있지 않을까 싶고, 타이로슨 저는 휴스턴이 완전히 박살이 날 때 트레이드 바로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팔렸을 것 같아요. 사고 싶어하는 구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덴버의 마지막 시즌에 있을 때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선수이다 보니까 휴스턴으로 옮겨서는 그래도 뭐 하든 따까리질을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스탯을 찍어낼 수 있겠지 싶었는데 전혀 공존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3득점에 1.8리바운드, 3.6 어시스트 기록하고 있는데, 확실히 자신의 전성기는커녕 커리어 완전 로우를 찍고 있는데, 덴버에서 트레이드된 이유도 사실 뭐 음주운전 2번 걸리고 막 징계 먹고 또 멘탈적인 문제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휴스턴으로 거의 쩌리 트레이드를 당하다 싶었는데, 더욱더 가치가 많이 낮아진 느낌? 이 선수 연봉이 한 몇 밀이 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진짜 휴스턴이 맘먹고 하면은 방출을 시킬 수도 있을 급의 선수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하든이랑 아예 공존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려나요, 로스는? 제 생각에는 로스는 이대로 망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부활을 할 수 있는 그건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은 한 번쯤은. 휴스턴에서는 절대 안 되고 빨리 옮겨야 되는데. 까드 안 두 명이 온볼인데 그거는 경기가 되지 않고요. 로슨이 괜찮았는데 공격에서 괜찮았지 수비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그쵸. 아니어서 득실만이 좀 없죠. 요즘 포인트 가드들이 압도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이제 키가 작고 운동력도 많이 좋은 편은 아니니까 거기서 좀 마이너스가 되고 멘탈 문제 이번 시즌까지 망해버려갖고 제 생각에는 돈 많이 받긴 힘들고 그렇죠. 좀 그냥 후보로 뛰는 거에 만족하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 부활하면은 잘 이적해야 모르겠습니다. 되죠. 이적해야 되는데 이적해야죠. 부활을 어디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카드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유타가 좀 잘 어울리긴 하는데 로슨 유타 가서 정말 금욕 생활 해야 되는데 과연 로슨이 그 금욕 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뭐 유타가 계속 틱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로슨도 싸게 데려올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다음으로는 이제 좀 센터들을 좀 많이 뽑아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모주고프는 거의 진짜 지난 시즌이 거의 신기루 같이 느껴질 정도로 소리 소문 없이 거의 사라진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제가 봤을 때는 블랙 감독과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어 있던 선수인 것 같아요, 확실히. 블랙 감독이 이번 시즌에 입지가 많이 좁아지면서 모주고프 선수 또한 입지가 많이 줄어든 느낌이고, 또 트리스탄 톰슨이 르브론 파이다 보니까 출전 시간이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이 선수도 뭐 로슨이랑 지난 시즌까지 같은 팀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덴버 출신 선수들의 순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6.3 득점에 4.2 리바운드. 네, 일단 출전 시간 자체가 확 줄어들다 보니까 스탯 찍어낼 시간이 별로 없었고 뭐 이번 시즌 지난 시즌 끝나고 뭐 무릎 수술을 했었나요? 부상이 좀 있어갖고 올 시즌 거에 많이 대한 못 후유증이 뛰기도 있는 것 했어요. 같은데 뭐 클리블랜드에서 별로 나오는 걸 못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거는 제 생각에는 탐슨한테 돈을 많이 줘갖고 탐슨이 5년 뛰어야 82일. 되니까 네. 떠야 되니까 뛰어야죠. 모즈고프가 못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즈고프를 더 좋아합니다. 탐슨보다. 그렇죠. 이 선수 아마 이제 FA로 곧 풀릴 것 같긴 한데 과연 어디로 갈지. 뭐 이와 비슷한 사례로 히버트가 있긴 한데 히버트가 15밀 정도 받고 레이커스로 갔는데 레이커스가 정말 미친듯이 트레이드를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팔릴 수 있을지. 얘기 많이 나온 데가 멤피스잖아요. 지금. 멤피스 맞아. 지금 완전 막가소리 쓰나웃 당해가지고. 근데 히버트 가서 수비만 하면은 뭐 수비하고 블락만 찍으면 랜돌프가 공격하면 되니까 가능성이 있겠네요. 어차피 빠른 농구하는 팀도 아니어서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연봉이 좀 문제여서 연봉 보조가 어떻게 문제니까 될지 모르겠습니다. 15밀이니까 멤피스 샐러리가 그렇게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콜리 것도 준비를 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콜리가 계속 뭐 밀당을 하는 것 같던데 멤피스 말고 다른 팀 딜도 한번 알아보겠다고 들어는 보겠다고. 그렇죠. 근데 마크 가솔 잡은 게 콜리를 또 잡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을 하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년 22밀인데 들어 누우시고. 아이고. 네, 히버트가 의외로 좀 놀라웠던 게 자유투 성공률이 빅맨치고 괜찮았어요. 83%. 야투가 좀 안 좋긴 합니다만 뭐 그것도 좀 참고 사항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네, 나머지 두 센터가 두 명인데 던컨과 타이슨 챈들러. 네. 이 두 선수는 그래도 아직 조금 희망이 있어 보이긴 해요. 물론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좀 노쇠화가 있는 거지. 덩컨 같은 경우에는 좀 샌안토니오 그 시스템 농구에서 계속 관리를 받느라고 좀 못 나오는 것도 있고 본인이 이제 스탯에 별로 연연하지 않고 그냥 팀 성적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반대로 타이슨 챈들러는 팀이 너무 안드로메다로 가버려가지고 자기 혼자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지만 전혀 먹히지가 않는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덩컨은 한 1, 2년은 더 뛸 것 같고 타이슨 챈들러는 지금 4년 52밀 계약인데 팀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은 팀을 옮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냥 피닉스의 어린 선수들 잘 가르치고 싶다라고 밝혔는데 그냥 저는 이번 시즌 이제 비시즌을 타이슨 챈들러가 피닉스로 옮기면서 알렉스 렌의 튜터가 되면서 알렉스 렌이 확실히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느낌. 좀 터질 땐 제대로 터지는데 터지지 않을 때는 터지지 않는. 타이슨 챈들러는 좀 한 번쯤 다시 또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한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트레이드 되지 않는 한. 피닉스가 워낙 지금 구단 경영 이상하게 해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슈터들 두 명을 또 뽑아왔는데 데니 그린과 카일 코버. 대표적인 그 NBA의 3점 3&D 슈터들인데 지난 시즌에 비해 굉장히 상황이 나빠진 두 선수입니다. 데니 그린 야투율이 38%고요. 카일 코버 야투율도 42%입니다. 3점 슛 성공률도 굉장히 낮아졌고 카일 코버는 근데 사실 할 말이 있는 게 지난 시즌 부상으로 시즌 막판에 못 뛰었어요. 그러면서 좀 약간 릴리스 포인트를 좀 못 잡고 그래가지고 슈폰 바꾸고 그랬다는데 거기서 좀 슬럼프가 많이 온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너무 좀 하락이 심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이 플루크 시즌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좀 그렇게 됐고 데니 그린도 좀 그 마이애미와의 그 파이널 1차전에서 5차전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진짜 그냥 코너에서 3점만 받아먹고 그냥 수비만 하는 선수가 다시 되어버린 느낌인데 그래도 데니 그린은 저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게 볼 수 있는 게 그나마 수비 쪽에 좀 일가견이 있어서 그 블락이 조금 된다는 거, 그 정도. 근데 워낙 지금 야투도 안 좋고 슛 쏠 기회도 많지 않아져가지고 좀 이래저래 좀 희망이 없긴 한데
그렇죠. 음, 그린은 제 생각에는 카와이가 좀 크면서 조금 뺏긴 그래서 것 좀 같고. 슛을 뺏긴 것 같고 코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쵸. 34이라서 34. 이제 좀 되게 탈락할 좀 때가 있죠. 됐고 거기에다가 아틀란타에서 요번에 좀 올해 좀 잘하게 된 선수 중에 하나가 베이즈모어가 베이즈모어. 있거든요. 그 똑같은 위치에서 뛰는데 베이즈모어가 더 잘 뛰고 어리고 수비도 이제 더 빡세게 하니까 제 생각에는 코버가 거기서 출전 시간도 좀 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또 캐롤이랑 또 공존이 잘 됐었는데 그래서 베이즈모어랑 비슷한 유형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이가 나이인 만큼 좀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즈모어가 생각보다 온볼 플레이어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캐롤은 욕심이 온볼까지는 많아. 아닌데 코버도 온볼이 아닌데 베이즈모어가 이제 이번 시즌 그쵸. 끝나고 FA여서 욕심이 많을 거고 많이 하더라고요. 돈 많이 땡겨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한 선수들 탑10 한번 뽑아봤습니다. 몇 화 전에 좀 관짝을 깨부시고 부활한 선수들을 한 4, 5명 정도 뽑아봤었는데 이번엔 좀 폭을 넓혀서 한 10명 정도 뽑아봤습니다. 삶의 늪에서 삶의 늪에서 나는 더 큰 세상을 보내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게 나는 미친 듯이 달려 미친 듯이 삶의 늪에서 나는 더 큰 세상을 보내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게 나는 미친 듯이 달려 미친 듯이 살아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기억나는 선수 2명은 주루 할러데이와 챈들러 파슨스. 이 두 선수가 정말 핫해졌죠. 일단 주루 할러데이부터 얘기를 하자면 시즌 초반에는 백투백 경기 안 나오고 시즌 그 경기 시간 제한 받고 그래가지고 스탯을 뽑으려고 해도 계속 제한 받으니까는 턱턱 막히고 그랬었는데 이제 1월 달부터 백투백 제한 풀리고 출전 시간 제한 풀리면서 이제 주전으로 올라서는데 타이릭 에반스가 무릎이 터져버리면서 들어 누우니까 확실히 이제 그냥 1번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1, 2번. 15득점에 2.9 리바운드, 5.5 어시스트인데 어시스트는 확실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전반기에 좀 못했던 게 있기 때문에 좀 어시스트가 낮게 나왔는데 더 늘어날 것 같고 주럴러데이가 피로골절로 한 시즌 반 이상을 쉬었는데 다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또 필라델피아에서 잘했고 트레이드 될 때 마카이랑 트레이드가 됐는데 아마 올스타도 한번 네, 갔다 올스타 왔던 했었어요. 네, 걸로 맞아요. 기억합니다. 주럴러데이 괜찮은데 또 워낙 피로골절이 하필 와버리는 바람에 젊은 나이에 얼마나 굴려댔으면 그래서 주럴러데이는 어쨌든 부상을 또 당하지 않는 한은 전망이 밝아 보이는데 확실히 좀 역시나 완치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케어를 많이 받아야 되는 선수 중에 하나고 또 챈들러 파슨스 저는 파슨스는 전혀 기대를 안 했거든요. 뭐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절경 수술이 그렇게 농구 선수한테 좋게 받아들여지는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좀 기량 하락이 오지 않을까 100% 기량 회복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온 것 괜찮습니다. 같아요. 예. 이 선수도 나이가 젊어서 그런가? 또 부상이 별로 없고. 근데 이거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야투가 4할 8푼인데 자유투가 6할 4푼이네요. 이거 좀 기이하네요. 집중력이 선수들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야투가 생각보다 높네요. 저는 네, 한 그쵸. 4할 4푼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파슨스가 원래 3점이 좀 괜찮았던 선수인데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졌고 그렇죠. 3점이 제 생각에는 체감상으로 그러니까 음. 숫자로는 모르겠어요. 체감상으로 좀 떨어지고 자유투가 잘 안 들어가는 게 파슨스가 슛 쏘는 걸 보면은 좀 각이 상당히 낮아요. 옛날 티맥이 쏘는 것처럼 거의 직선으로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부상 있고 많이 못 뛰고 감이 안 잡히면은 되게 안 들어가기 쉽다는 그 각이거든요. 왜 요즘 그쵸. 커리가 3점 쏘는 거 보면은 각을 55도로 놀려갖고 슛을 쏜다고 하는데 파슨스는 뭐 30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좋네요. 파슨스도 FA로 많이 풀렸었는데 이제는 뭐 거의 안 풀리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이 선수도 뭐 다치지만 않는다면 주전 3번으로 계속 뛰지 않을까 싶어요. 웨슬리 매튜스가 요즘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주전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릭 로즈. 네, 정말 인생사 정말 굴곡 엄청나신 정말 이분을 자서전 해야 돼. 인터하고 나서 내가 한 거 사드릴 용인이 있어. 로즈. 로즈.
로즈 때문에 솔직히 아디다스가 언더아머한테 밀린 거지. 로즈가 그렇게 하면 안 됐어도. 근데 시카고도 약간 로즈랑 좀 약간 같이 가는 것 같은 게 지금 동부 7위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죠. 부상 선수들이 좀 많고 해가지고 약간 시카고가 이번 시즌 이제 창단 50주년이랍시고 좀 많이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한 모양인데 생각보다 성적이 좀 안 나와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즈는 그래도 시즌 초반이면 많이 올라왔어요. 16득점에 3.5 리바운드 4.8 어시스트. 근데 또 평균 스탯 더 올라가겠죠. 부상만 안 당한다면. 야투가 역시나 또 아직 40%대고 자유투는 80%. 뭐 턴오버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7 턴오버. 시카고. 제 생각엔 시카고는 좀 팀을 개편해야 돼요. 개편해야죠. 좀 나이 든 선수들 그렇죠. 로즈부터 시작해서 다 보내고 로즈, 노아, 가솔, 노아 깁슨, 가솔. 가솔을 어떻게 잘 활용해갖고 좀 어린 선수를 데리고 오면 좋은 것 쉽지 않을 같은데 것 같아요. 이번에 FA인가요? 옵트아웃은 하겠다고는 하는데 시카고에 남고 싶다고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계획은 이번 트레이드 때 그 노아를 어떻게든 팔라 그랬는데 노아가 또 앞에 들어눕는 바람에 들어눕죠. 완전히 틀어진. 그래서 노아는 그냥 풀어줄 것 같고 깁슨도 팔 생각이었는데 이제 노아가 시즌아웃 되면서 깁슨을 할 수 없이 데리고 가는 추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저래 리빌딩이 좀 늦어졌죠. 근데 시카고의 유망주들은 꽤 있어요. 뭐 바비 포티스도 있고 토니 스넬도 있고 또 맥더머도 올해 있고 괜찮게 해주고 미로티치도 있고 근데 센터 백업이 없어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미 버틀러도 지금 뭐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카고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수 있고 센터라면 필라델피아랑 LA를 오카포? 또 엔비드 벌컵 장난 아니겠던데 엔비드 장난 아니죠. 근데 뭐 뛰는 걸 봐야죠. 몸 좋으면 근데 뭐예요? 상체만 벌컵한 것 같아가지고 또 하체 쪽에 무릎 잡고 쓰러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로즈도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재계약을 과연 어떤 쪽으로 할지 이 선수 돈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과연 제값에 계약을 다시 맺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잘하면 시카고 거 떠야겠던데 떠야 되겠죠. 받아줄 때가 필라델피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 필라델피아. 그리고 시카고는 이제 점점 버틀러가 음. 에이스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도 뭐 사실 추세가 그쪽이죠. 로즈가 아직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면서 내가 프랜차이즈 스타야 이러고 선언을 하고 있지만 좀 흘러갔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데론 윌리엄스. 네. 저번에 그 태연 씨와 얘기를 할 때도 데론 윌리엄스를 잘 뽑았다고 정말 자화자찬을 엄청 맞아, 하셨었는데 데론 윌리엄스 좋습니다. 네. 저도 이 선수 좀 뜨고 나서 계속 트레이드 알아봤지만 잘 못 데려왔었죠 결국에는. 근데 이 선수도 역시나 아직 좀 부상 이슈에서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냥 평생 안고 가야 될 운명인가 봐요. 부상은 데론 윌리엄스한테 14.1득점에 2.9 리바운드 5.4 어시스트 기록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그냥 브루클린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댈러스에 있는 삶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이 선수가 유타 재즈 출신인데 그 유타가 워낙 시골 그 조용한 동네고 그와 반대로 브루클린은 정말 도심 한가운데 있는 그 브루클린 지역이다 보니까 좀 그쪽에 적응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댈러스에 돌아왔더니 유타의 느낌이 다시 난다고 되게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댈러스에서. 또 댈러스는 이와 반대로 론도와 달리 좀 이제 데론 윌리엄스 같은 또 포가를 영입하면서 굉장히 포인트 가드 쪽에 안정감을 많이 실어주게 되었죠. 또 데론 윌리엄스 말고도 백업 포인트 가드로 펠튼도 있고 바레어도 있고 해서 B플랜, C플랜 다 있어서 댈러스는 이래저래 정말 영입을 잘한 것 같아요. 정말 디조던 영입 안 한 게 신의 한 수가 되어버린 파출리아 영입하고 파출리아도 잘하고 파출리아 잘하죠. 좋죠. 댈러스는 우리 칼라이 감독이 칼라이만 믿고 하는 거지. 거의 뭐 칼라이를 유지하기 좀 뭐. 일반 감독과 함께 진짜 좋습니다. 포포민치 은퇴하면은 서부 1위야. 그리고 뭐 드라이트 포엘도 있고 뭐 댈러스의 유일한 단점으로는 신인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데 칼라이 감독의 영향력이 좀 더 강해진다면 이제 신인들도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칼라이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거의 유재석급인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드와이트 하워드.
사실 제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정말 극딜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드라이트 하워드였는데 그 극딜을 꺾을 정도로 드라이트 하워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정합니다. 14.6리바운드에 12리바운드, 야투율 61%, 자유투도 많이 올랐어요. 자유투가 53%예요. 약간 하승진 선수도 이번 시즌 KCC에서 자유투가 좀 많이 상승했는데 하워드도 상승하는 거 보면서 센터들은 좀 나이 먹으면서 자유투율이 늘어나나 보다 싶을 정도로 연구 대상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블락 슛도 1.5개인데 근데 지금 하워드가 조금 그 팀을 옮기고 싶다 약간 그런 추세여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조금 지켜봐야 될 선수로 떠오르긴 했어요. 이 외에도 만약 이번 시즌 팀을 옮기지 못하면 옵트아웃을 하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지 않을까. 보스턴이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보스턴이 그렇게 뭐 반 시즌 렌탈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 같으면 핫산을 노리지 하워드를 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극딜을 다시. 왜냐면 하워드는 또 나이도 있고 부상도 있고 하니까. 저 같으면 보스턴이었으면 둘 다 안 노릴 것 같아요. 근데 스티븐스 감독은 동부의 칼라일이어서 또 제어가 또 가능할 것 같다는 막연한 희망이 있어서. 근데 뭐 커즌스도 데려오려고 했으니까. 근데 커즌스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급이 좀 급이 있는데. 다르죠. 근데 또 멘탈 한번 터지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 선수여서 어쨌든 하워드도 좀 이제 팀이 어떻게 될지 조금 미래가 불투명한 선수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팀으로 가든 지금 이 시즌 성적만큼 스탯을 뽑아낼 것 같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뭐 이번 시즌 부상만 없다면 꾸준히 잘할 것 같은 느낌. 항상 부상만 없다면. 네. 지금 부활 얘기를 하고 있는 선수는 다 무조건 부상당하지 않는 전제 조건 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얘기할 선수는 좀 그래도 부상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랜들. 줄리어스 랜들 지난 시즌 정말 불운한 선수였죠. 시즌 개막전에 다리 골절이 정말 개막전 보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이 선수 들것에 실려가지고 망연자실하는 표정으로 딱 멍 때리고 있는데 코비가 와가지고 머리 쓰다 넘어가지고 괜찮아 한 시즌 쉬고 오면 돼 이런 표정으로 그 자리는 내가 메울게 이러면서. 근데 랜들 시즌 초반엔 좀 굉장히 좀 별로였는데 극면치고 야투율도 구리고 지금도 물론 구립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레이커스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조금 방법을 알아가는 느낌입니다. 11득점 10리바운드 딱 더블 기록하고 있고 야투율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랜들은 야투율이 올라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플레이 것 같아요. 스타일이 그렇게 그 포스트맨 쪽은 공격 아니어서 리바운드를 잡고 그거를 계속 올리는데 한 3번 놓치고 한 번 넣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투율이 많이 깎이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 플레이가 좀 바뀌면은 한 바뀌기 조금 쉽지 올라갈 않을 것 것 같은데 이 선수 성격상 그 플레이는 바뀔 것 같지가 않아서 야투율은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10 거의 10, 좀 잘하면은 15, 10까지 찍을 수 있는 15, 10.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좀 우승팀? 잘하는 팀에 가기에는 좀 좀 아깝다기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저는. 좀 캘리스 페리드가 잘 컸을 때 그런 페리드 같은 느낌이죠. 페리드 같은 느낌. 조금 약간 게륵 같은. 근데 랜돌프를 좀 본받고 한다면은 성장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포스트업으로 익혀야겠죠 그러려면. 근데 워낙 레이커스도 다음 시즌 그 플랜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랜들 또한 역시 입지가 조금 아직 안정적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언제 팔려나갈지 모르는 선수고 또 이번 시즌만 해도 커즌스랑 링크돼 있었었고 레이커스가 좀 이제 코비가 나가니까 그 연봉을 메울 만한 슈퍼스타가 누가 들어올지 그거에 따라서 랜들이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어떻게 또 변할지도 또 궁금해지는 투자입니다. 만약에 레이커스가 시몬스 데리고 가면은 그러면 랜들 계속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시몬스. 플레잉 스타일상 시몬스가 3번 수비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만 된다면 랜들이 뛸 수 있고. 시몬스도 1년 차에는 좀 고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네. 아무리 슈퍼루키라고 해도 타운스급 아니면 타운스가 너무 안정적이지. 그렇다고 하기엔 모르죠. 까봐야겠죠.
그리고 다음번으로는 다음 두 선수는 조금 애매한 선수입니다. 아직 좀 부활을 더 하고 아직 관짝에서 못 나오고 좀 닫았다 열었다 하는 선수인데 일단은 좀 가능성이 있는 선수니까 한번 넣어봤습니다. 웨슬리 매튜스와 자바리 파커입니다. 웨슬리 매튜스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하고도 댈러스에서 정말 해자 계약을 맺고 계속 회복을 시켜서 개막전 즈음에 그냥 출전을 시키더라고요. 벤치로. 원래는 크리스마스쯤에 복귀를 시킬 예정이라고 댈러스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른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이른 복귀를 한 게 그렇게 웨슬리 매튜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터진 경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뭐 팀에 큰 도움이 됐을지. 물론 뭐 파슨스도 그때 부상을 하고 있어서 계속 돌아가면서 뛰게 한 영향이 있긴 했겠다만 웨슬리 매튜스는 아직도 못 살아나는 느낌? 제 생각에는 아킬레스건이 좀 그것도 부상도 부상이죠. 그렇고 웨슬리 매튜스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도 조금 댈러스랑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포틀랜드 했을 땐 정말 잘했는데. 카일라일이 피켄롤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매튜스가 아. 핸들링이 그렇게 좋은 맞아요. 선수가 아니어서 챈들러가 파슨스가 부활하고 하면서 좀 밀리는 감도 있고 파슨스는 2대2가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카일라일이 그 가드들이 2대2 하는 걸 좋아해서 매튜스가 롤이 좀 댈러스에서는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점 진짜 잘 넣을 수 있는 선수인데 공만 잘 지어주면. 3점 올해 10개 넣은 경기도 있죠. 맞아. 그때 터졌죠. 40득점 했던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잘한 경기를 못 봤습니다. 야투율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선수 작년에 제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포틀랜드에 있을 때. 근데 하필 막판에 시즌아웃 당해가지고 개고생했었는데 이 선수만 멀쩡히 뛰었으면은 그냥 우승 쉽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선수 부상당하는 바람에 개고생하다 겨우겨우 우승했는데. 그리고 다음 선수로는 자바리 파커인데 자바리 파커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 픽으로 뽑았는데 이 선수도 랜드가 똑같이 시즌아웃 당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는 주전 경쟁할 선수들이 너무 많아. 콤보에 미들턴에 뭐 마카일도 키드 큰데 계속 뛰고 있고 아우 이래저래 파커는 또 3점 슛이 없는 선수이다 보니까 골 밑에 있다니 또 멀로가 떡하니 지키고 있고 해서 이래저래 좀 미러키해서 점점 쩌리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되게 기대치는 높은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깎아먹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그러니까 언젠가 미러키도 이제 셋 중에 한두 명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 1순위가 이제 자바리 파커 쪽으로 굳어지는 쪽이 아닐까 싶어요. 은근히 이 선수도 수비 쪽에 문제가 좀 계속 드러나더라고요. 이번 시즌에 멀로는 워낙 그 공격 수비 쪽에서 득실 마진이 없는 선수로 판명이 났었는데 자바리 파커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실히 좀 수비 쪽에 문제가 생긴 느낌입니다. 그리고 2라운드 픽 2라운드 픽. 이 픽. 2픽 치고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선수들을 살려주는 그런 플레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시스트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런 거를 봐서는 여기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쿤보가 더 뛰지 않을까. 제가 쿤보를 좋아하거든요. 콤보로 데리고 가는 게 맞죠 사실. 그리고 파커 같은 경우에는 어시스트를 늘리거나 3점을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은데 3점 시도가 거의 없네요. 그냥 없네요. 이래저래 좀 되게 입지가 되게 좁아진. 그래서 뭐 지금 미러키가 생각보다 성적이 되게 안 좋아서 거의 모든 선수를 트레이드 협상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자바리 파커가 뭐 지금 스몰 포워드나 파워 포워드가 부족한 팀이라면 한 번쯤 분명히 찔러봐도 될 만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대가는 좀 크겠죠. 워낙 유망 주고 하니까 팀이랑 안 맞아서 좀 그런 거지. 올해 2년차밖에 안 돼서 그쵸. 그 루키 계약이 제 알기로는 5년 계약이고 마지막이 뭐였지? 버드? 어. 응, 버드 좋아.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약상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단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저라면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내년까지 데리고 가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좀 롤을 많이 줘갖고 키운 다음에 파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네, 지금 미러키도 되게 뻑뻑해졌잖아요. 생각보다 그 효율이 안 좋아지면서 누군가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애매해졌어요. 누구를 팔지 또 팔다니 또 가치를
높게 잡아야 되는데 시장 가치는 생각보다 높지 않고. 차라리 제 생각에 밀워키가 좀 실수를 한 게 예전에 실수를 한 게 마카위를 데리고 오면서 나이트를 팔았는데 그쵸. 나이트가 만약에 있었으면은 지금 선수 구성상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마카일이 3점이 안 되고 나이트는 3점이 좋은 선수니까 그 미들턴이랑 밖에서 쏴주고 커닝치는 파커랑 쿤보 봐주는 그런 플레이를 했으면은 좀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마카일보다는. 나이트를 재계약 못 잡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마카이랑 바꾼 느낌이에요. 사실 기량면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나이트가 월등했는데 아무 뭐 문제 없이 갑자기 돌연 바꿔버린 거 보면은 계약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뭐 A급 선수들 위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진짜 그야말로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거의 시즌아웃 당했다가 다시 올라온 슈퍼스타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빙은 그 파이널 때 1차전 연장 뛰다가 부상당해서 시즌아웃 당했었죠. 그 멋진 블락 하나 했었는데.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2차전이었나 1차전이었나 잘했는데 어쨌든 어빙은 그래도 이제 그 확실한 복귀 날짜가 나오다 보니까 드래프트 할 때도 많이 뽑으셨어요. 하위픽으로 일단 IR 슬롯에 박아놓고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들 뽑으셨었는데 확실히 그냥 하위픽은 어차피 골라 잡아니까 뭐 어빙 같은 선수는 미리 선정해두고 쓰는 것도 확실히 나쁘지 않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현재 스탯만 봐도 19득점에 3리바운드 5어시스트 야투도 46% 87% 괜찮고 3점슛도 1.3개 사실 지금 클리브랜드가 감독 바뀌고 나서는 좀 괜찮은데 여전히 러브 쪽에서 문제가 드러나다 보니까 러브가 계속 트레이드설에 휘말리고 있는데 그래도 어빙은 역시나 굳건한 것 같아요. 어빙을 판다는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빙을 뭐 막판에 한번 써본 적이 있긴 한데 이 선수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포인트 가드의 그 정통 포인트 가드를 생각한다면 어시스트가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빙을 만약에 데리고 있다면 그럼 못 쓰죠. 네, 저도 그래서 어빙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뭐 모름지기 포인트 가드라면 어시스트 한 6, 7개는 찍어줘야 기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빙이 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뭐 데려올 수만 있다면 데려오고 싶은데 이 선수가 아마 지금 뭐 트레이드 없는 팀으로 아마 그쵸. 들어갔을걸요. 그래서 아마 건져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저희 리그에서는 어빙은 아직도 IR에 있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한 10팀으로 한번 늘려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가능할런지 모르겠네요. 뭐 근데 신청자는 지금 한 2-3명 있어요. 추가 신청자.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참가를 못했던 거지. 있긴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얘기할 선수는 바툼. 바툼이 지난 시즌 포틀랜드에서 정말 커리어 로우 시즌을 보여줬어요. 야투를 정말 거의 3할 9푼을 거의 바라보는 수준이었고 또 이것저것 부상 많이 껴가지고 FA 바로 앞 시즌인데 오히려 망쳐버리면서 사인 앤 트레이드로 아마 갔을 거예요. 샬럿으로 뭐 제럴드 핸더슨이 뭐 포틀랜드로 가고 그러면서 조금 바툼 그 클래스에 걸맞지 않은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확실히 샬럿에서 또 자신만의 그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자리를 잡은 모습인데 이 선수 역시는 아직 좀 부상에서 조금 자유롭지 못한 느낌입니다. 발가락 부상으로 좀 요즘 고전하고 있는데 시즌 초반에는 그래도 야투율도 괜찮고 다 괜찮았는데 잔부상이 끼면서 원래 그 바툼 이미지로 다시 회귀를 하는 모습입니다. 부상 좀 잡고 야투 한 번 안 들어가면 미친듯이 안 들어가고 근데 또 어시스트나 리바운드는 또 괜찮고 이 선수도 뭐 드래프트 할 때는 전체 한 30몇 순위로 뽑혀 그 전망이 됐었는데 실제로 드래프트는 엄청 밀렸었어요. 엄청 밀렸어요. 엄청 진짜 밀렸죠. 한 밀렸어요. 10라운드? 네. 10라운드? 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없어서 왔어요. 아니 나는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선수가 안 뽑히는 거야. 이 선수 뽑으면 안 되나? 뭐 있나 싶어가지고 계속 걸렀었죠. 결국엔 뽑혔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바툼은 조금 계속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한 히버트를 9라운드로 뽑았을 때 그때 뽑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랬어야 돼요. 히버트를 왜 내가 히버트를 뭘 믿고 네.
어쨌든 바툼 그래도 샬럿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캔바 워커랑 잘 뛰면서 또 제레미 린도 같이 있고 또 MKG가 없는 쪽을 바툼이 잘 메워주면서 물론 MKG랑 바툼이 이번 시즌에 같이 뛴 경기가 거의 손에 없죠. 꼽을 정도가 돼버리긴 했지만 다음 시즌에는 좀 그런 경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MKG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선수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MKG 연장 계약이 다음 시즌부터 발효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루키 계약 마지막 시즌이라고 해서 이렇게 샬럿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얘기할 선수는 일야소바. 일야소바 사실은 뭐 부상이 뭐 심했던 건 아닌데 지난 시즌 부진 아닌 부진을 겪다가 팀을 잘 만나서 부활을 한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케이스로 마커스 모리스도 그런 쪽에 속하고 일야소바가 지난 시즌까지 미러키에 있었죠. 그쵸. 미러키에서 상당히 잘했어요. 그쵸. 근데 조금 그랬었는데 이제 스탠 밴건디 감독을 만나면서 이제 확실히 자신의 그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점 선득점에 5.4 리바운드, 3점슛 1.5개. 네. 지난 시즌에는 미러키 있을 때 좀만 하다 싶으면은 부상으로 빠지고 뭐 몇 주 아웃되고 왜 계속 그래가지고 좀 자신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는데 또 워낙 미러키가 포워드가 많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디트로이트는 알다시피 드러먼드 하나 박아놓고 나머지 다 외곽에서 놀게 하는 좀 예전 올랜도 하워드 보는 느낌의 팀이 다시 되어버려서 일야소바가 뛰기엔 정말 좋은 팀인 것 같아요. 마커스 모리스도 그렇고 또 디트로이트는 다음 시즌에 라이언 앤더슨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트레이드 없이 FA로 라이언 앤더슨을 다시 데려온다면 정말 후덜덜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 디트에는 좀 무게감 있는 선수가 없어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의 KCP, 사견으로는 스탠리 존슨. 존슨이 좀 많이 크면은 디트가 되게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탠리 존슨은 아직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선수. 흐물흐물해요. 아직 흐물흐물해요. 딱 굳어진 선수가 아니어가지고 디트로이트라는 팀이 과연 이 선수를 어떤 유형으로 키울지, 뭐 3&D로 키울지 아니면 진짜 그냥 돌파하는 선수로 키울지, 그걸 확실히 컨셉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스탠리 존슨을 제 생각에는 좀 버틀러처럼 키웠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거의 사이드에 박아놓고 3점만 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좀 근데 핸들링도 괜찮은 선수라서 롤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래서 최근에 KCP 아웃당해가지고 스탠리 존슨을 잠깐 데려왔었는데 데려오니까 좀 못하더라고요. 별로죠. 데려가기 전에는 20득점 넘게 하고 막 그런 좋은데 하고 딱 버리고 데려왔더니 제가 정말 기대했었는데 근데 디트도 경기를 보면은 확실히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한테 공을 되게 많이 줘죠. 레지 잭슨이랑 스윙맨들보다. KCP. 그래갖고 레지 잭슨이 공을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마커스 모리스가 1대1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윙맨 입장에서는 스탯을 찍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뭐 디트로이트 지금 역시나 또 플레이오프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팀이고 가능성이 있는 높은 선수 팀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되는 선수 팀입니다. 또 브랜든 제닝스도 어쨌든 지금 아킬레스건 부상을 딛고 어쨌든 복귀는 했으니까 언제 또 다시 그 복권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복권 터지면 대박이죠. 제닝스까지 터지면은 근데 제닉스도 이번 시즌 끝나고 또 FA여가지고 어떻게 지금 될지 모르겠어요. 올 시즌 벌써 트레이드 얘기도 많이 나와갖고 근데 뭐 트레이드를 해봐야 그렇게 가치가 높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뉴욕이랑 연결돼 있긴 했는데 뉴욕이 일단 줄 게 별로 없어요. 픽을 하도 많이 팔아대가지고 뉴욕 제가 카멜로 때문에 매우 좋아하는데 이번에 폴징기스도 있고 제 생각에는 아플랄로가 팀을 망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 사견입니다. 사견. 어플랄로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전 칼데론이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칼데론은 요즘 많이 못 뛰죠. 연봉도 좀 그리고- 있고 해서 그래서 트레이드 카드로 계속 칼데론을 제시를 하는데 택도 없죠. 칼데론은 수비가 안 돼서 아무도 안 칼데론에 될 것 픽 하나 줘야지 좀 될까 말까 한데 칼데론 하나만 떡 내놓으면 절대 안 되죠. 같아요. 저는 아플랄로까지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플레이로 데려온 첫 텐데 바로 내보내겠어요.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에 아플랄로가 슛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3점 슛 폼부터 되게 깔끔하다고 하는데 저는 되게 싫어하는 폼이고 그리고 이 선수가 계속 몇 경기를 봤는데 포스트를
많이 치더라고요. 근데 아프랄로가 포스트 치면은 그 뉴욕 특성상 카멜로가 할 게 없어져요. 카멜로가 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아무리 아프랄로가 잘해도. 그래서 저는 빨리 아프랄로를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카멜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카멜로 얘기도 한번 해보죠. 카멜로도 지난 시즌 뭐 시즌아웃 당했다가 이번 시즌 이제 좀 복귀를 해서 마음 먹고 이제 잘 하고 있는데 또 이 선수도 지금 또 부상 얘기가 또 심심치 않게 또 들리더라고요. 언제 또 시즌아웃 될지 모른다고. 이 선수가 작년에 올스타전 뛰고 시즌아웃 딱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보고 이제 이 선수 참 인성이 참 멜로가 아마 세라큐스에서 1학년 때 우승하고 바로 원앤더블, 올라와갖고 덴버에서도 상당히 잘했는데 어쩌다 디트로이트가 보니까 참 꼬였죠. 꼬이긴 꼬였죠. 제가 너무 좋아해서 덴버 홈 저지도 샀었는데 15번 그 하늘색으로 아직도 제 방에 걸어 있습니다. 소화하기 쉽지 않은데 그거. 근데 이쁘긴 한데. 멜로 뉴욕 간 게 잘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뉴욕 간 거 자체가. 그 부인이 뉴욕에 남고 싶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남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은데 일단 남은 건 남은 거고 돈. 애초에 간 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덴버에서 뉴욕으로 간 거. 그건 트레이드였잖아요. 때. 그래도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게 좀 커리어에서는 다른 쪽으로 갔었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레가 한창 최전성기라고 생각을 하고 카멜로 입장에서는 좋다고 갔었는데 알고 보니 들어누웠죠. 아마레가 뻥카였고 카멜로 혼자 개고생하다가 결국에는 무릎 붙잡고 들어놓으시고. 그리고 재작년인가 2위를 했었죠. 타이슨 챈들러 있고 제이알 스미스 터지고 난리 났을 때도. 터지고. 네. 그땐 그래도 정말 재밌었는데 뉴욕이 정말 정말 재밌었죠. LG 트윈스 같은 팀이 드디어 터지는구나 싶었는데 정말 한 시즌 화려하게 진짜. 불태워지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르징기스가 많이 크고 포르징기스, 로빈 로페즈도 괜찮아요. 로페즈도 네. 괜찮고 처음엔 그 정말 좀 못했는데 제가 최근에 본 기록 중에서 뉴욕이 골밑 상대 필드골이 제일 좋더라고요. 4할 1푼 9리인가 그래요. 로빈 로페즈 좋아요. 웨이드- 은근 꿀. 맞아요. 은근. 네, 뉴욕에 가면서 이 선수 공격 옵션은 거의 없겠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받아먹고 뭐 팁인 하고 뭐 그러는 거 하면은 그래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어쩌다 보니까 로빈 로페즈 얘기를. 네, 마지막으로 드웨인 웨이드 딱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드웨인 웨이드 저는 절대 안 뽑는 선수예요.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물론 웨이드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 드래프트에서 절대 안 뽑아요. 워낙 월찬을 많이 내시는 분이라서 언제 월찬 내실 줄 모르는 분이어서 절대 저는 안 뽑아요. 근데 이번 시즌은 확실히 월차를 덜 내시더라고요. 최근 이제 올스타 휴식기 앞두고 조금 월차를 내시긴 했는데 뭐 그래도 뭐 예전에 내던 것보다는 그래도 웨이드가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르브론이 없으니까 어때야죠. 어떻게 해요? 연봉이 20밀인데 들어놓으면 되나. 요번에 또 다시 1년, 재계약을 해야 1년 20밀인데 해야죠. 마이애미가 웨이드 재계약 못하면은 절대 난리 나지. 마이애미 폭동 일으킬걸. 거의 웨이드가 그 LA의 코비처럼 이제는 마이애미 하면 웨이드 같은 그런 존재죠. 무조건 해야죠. 뭐 거의 리버풀의 제라드 그런 느낌? 근데 지금 이제 웨이드랑 핫산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입장인데 핫산이 이제 전반기 막판에 정말 깽판을 제대로 한번 치는 바람에 거의 이제 핫산을 놔주는 쪽으로 이제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핫산 깽판 치는 경기에 페나일리 사장이 와 있었더라고요. 저 그 경기 못 봤는데 팔꿈치로 누구 쳤다고. 팔꿈치에 치고 뭐 바로 라커룸으로 안 가고 집으로 가버리고 감독 빡쳐가지고 당분간 집에 있으라 그러고. 제가 데리고 있는데. 핫산 정말 진짜 동부의 커즈스의 악마의 재능이야. 와 블락을 11개를 찍어 한 경기에 11개 찍어내는 거고 와 대단하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어디로 흘러갈지. 어쨌든 웨이드는 뭐 정말 부상이 없기를 정말 유저분 웨이드를 데려가신 유저라면 정말 매일 물 떠나놓고 부상이 없길 기원하셔야 될 것 같고 부상만 없다면 정말 꾸준한 선수이니까 정말 좋은 선수인데 저는 안 씁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는 웨이드는 쓸 생각이 없습니다. 무서워요. 이 선수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언급 또 하고 싶은 선수가 있으신지 부활 탑10 뭐 아니면 뭐 전체적인 총망라 해서
뭐 얘기하고 싶은 선수? 지금 바로 생각나는 선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에이버리 브래들리 또 올 시즌에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서 좀 중반에서 후반에 뽑았으면 되게 득보고 있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조던 클락슨도 후반에 뽑았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난 듭니다. 시즌에 비해 어시스트가 좀 줄어들었죠. 조던 클락슨.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코비가 워낙 이것저것 코비도 많이 있고 해주셔서 또 러셀도 예. 있고 하니까 루이 윌리엄스도 있고 아 그리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 오토 포터 주니어. 포터. 그러니까 오락가락하긴 한데 그 빌이랑 월 사이에서 피어스 나가고 나서 3번으로서 피어스 좀 나가는 자리를 자리 잡았죠. 잘 잡는 것 같아요. 리바운드도 잘해주고 3점도 있고 은근 투지가 좋아서 저번에 쉑팅어플에 나온 거 하나 빼고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에반 터너가 요즘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되게 보기 좋은데 그냥 이 선수도 이픽 출신으로 좀 이것저것 많이 떠돌아가지고 좀 애처롭게 보이더라고요. 충분히 클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 3점이 없는데 리바운드랑 어시스트가 고루고루 찍히는 선수여서 보스턴에서 이제 좀 되게 잘 만난 것 같아요. 이제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은데 후반기에 좀 지켜봐도 될 만한 선수인 것 같아요. 잭 크라우더랑은 조금 약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번갈아 쓰면은 확실히 보스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누가 있어요? 또 오락가락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선수 똑같은 팀 마커스 스마트도 스마트 좋죠. 근데 올해 말고 내년이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아유 많이 그래도 지난 시즌에 비하면 많이 성장했어요. 3점슛도 좀 늘어났고 일단 스틸이 정말 꾸준하게 2개씩 지키고 일단 그것만 해도 스틸 카테고리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고 득점력도 이제 10득점대로 들어왔고 하니까 좀 보스턴의 가드진을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많이 클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뭐 론도 같은 포인트 가드를 못 몰아오더라도 뭐 스마트랑 에이버리 브래들리로 가도 뭐 그렇게 하자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우승을 목표로 한다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동부 강호 플레이오프 단골 손님으로 간다면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센터 빅맨만 좀 바뀌면은 빅맨만 보스턴은 좀 확실히 보스턴에 좀 도깨비 같은 선수들 많아요. 썰린저도 어. 가끔씩 되게 거의 15 해주고 이래갖고 가끔 완전 의외로, 개떡 싸고 네. 2득점 8리바운드 막 야투 이상하게 보여주고 막 그러고 이래저래 보스턴이 좀 불맛이 있긴 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알드리지가 조금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살아나는데 초반에 좀 되게 고전했죠. 욕을 먹었을 수도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바카? 이바카가 진짜 망픽에 넣으려다가 말았는데 아직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안 넣긴 했는데 좀 망픽 쪽으로 굳어지지 않나. 드라기치도 약간 이제 후반기까지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망픽으로 굳어지지 않을까 싶고. 이바카가 저번에 골스랑 경기를 했을 때 너무 못해갖고 제가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바카도 좀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추세죠. 블락커로 NBA의 대표적인 블락커로 유명했었는데 이제 워낙 블락 잘 찍어내는 선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희미해진 느낌이 있고 또 망픽 생각했던 선수 중에 하면 몬타 앨리스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 존재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또 그래도 인디애나에서 지할 몫은 또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올라디포도 초반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떨어진 선수가 아닐까. 올라디포도 지금 좀 약간 애틀랜타 티그 호포드랑 좀 연결이 돼 있던데 모르겠어요. 가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 스카이스 감독이랑 별로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한 번 언급해주고 싶은 선수가 폴 밀셉. 밀셉 좋죠. 진짜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저평가. 근데 계속 저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고요. 밀셉이 뭔가 약간 부족한 느낌. 그리고 우리 박사님을 좀 긁자면 고베어가 살짝 망픽이 아니었나. 아니 고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더블 한 3경기 요즘 괜찮은데 괜찮아요. 몇 달이신 거죠? 18경기 쉬었습니다. 근데 페이버스도 그만큼 쉬어서 페이버스도 많이 셨죠. 사실상 이제 고베어랑 페이버스랑 거의 라이벌이야. 맨날 그렇게 비교당해. 고베어도 좋고 고베어는 그냥 일단 뭐 잘하든 못하든 일단 그냥 안고 가는 선수여서 좋아하는 선수다 보니까 제일 아쉬운 건 저는 타이리게 마스죠. 타이리게 마스가 무릎 잡고 1년 동안 무릎 수술 3번 받는 선수가 어딨냐고. 인간이야?
아니 수술을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계속 뭉개지냐고 무릎이. 타이릭 에반스가 정말 꾸준히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난 시즌은 그래도 꽤 괜찮았거든요. 물론 15경기가량 쉬긴 했지만 어쨌든 시즌 마무리까지 했고 했는데 에휴, 이래저래 이번 시즌은 좀 포인트 가드 보기 좀 없는 시즌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크리스폴 팔았는데 크리스폴 가가지고 그리핀 부상당해가지고 터지고 루비오도 기껏 데려왔더니 못해가지고 팔았더니 또 잘하고 이래저래 포인트 가드 운이 좀 없는. 어쨌든 이제 좀 컨셉을 바꿔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오늘 방송 참여하셨는데 어땠는지? 아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1시간 반 했어요. 정말 오래 했어요. 뭐 이렇게 오래 할 줄도 몰랐고 저도 살짝 목이 아픈데 우리 박사님이 한번. 잘 진행을 해주셔서 저도 그냥 그거에 따라서 얘기하니까 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제 3인 팟을 한번 해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토론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토론? 아예 토론 주제를 잡아놓고 할까? 아 그럼 내가 밀리는데 내가 구력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농구 보고 이렇게 판타지 하는 것보다 농구 하는 걸 좋아해갖고 선수 뽑을 때도 제가 경기를 보고 뽑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냥 스탯만 보고 뽑는 쪽이어서.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좀 특집으로 알차게 좀 얘기를 해봤고 이번 주 한 언제부터였죠? 목요일부터 다시 재개를 하던가요? 어떤 또 거? 판타지. 네, 판타지. 목요일인가 수요일부터인가 워싱턴이 경기하면서 아마 시작일 겁니다. 그럼 또 다음 주 월요일엔 또 할 말이 또 있겠죠. 그러면 그때 다시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역시나 많은 청취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